일제에 나라 외교권이 박탈되자 전국에서는 의병들이 산불처럼 일어나고 할 때 고종은 덕수궁에 감금되어서 을사늑약의 무효를 세계하려고 친서를 써가지고 밀사들을 외국에 파견해가지고 밀파시킨 거죠. 을사조약의 강제성을 알리고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을 영입해서 매일신보 그리고 영어신문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발행하게 해가지고 그 을사늑약의 진상을 전국에 전합니다. 그러자 배정자가 밀정을 시켜가지고 이 영국인을 독살시킵니다. 음식에 야금야금 독약을 다 먹여가지고 이 영국인이 1909년 37살 젊은 나이로 죽죠. 고종이 만든 그 신문은 결국 총독부 기관지로 전락됩니다. 흑치마 배정자, 참으로 악독한 년입니다. 고종은 신문 한 장 발행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가슴을 쳤을 겁니다. 이즈음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가 왕자들을 인질로 잡아가려 한다는 낌새를 눈치채고 영친왕을 결혼시키려고 외교관 민영돈의 딸을 민갑완이죠. 이 규수를 영친왕 배필로 간택합니다. 그러자 이토는 영친왕이 결혼하기 전에 11살 이은을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으로 잡아갑니다. 40이 넘어 낳은 아들을 볼모로 보내야 하는 고종의 후처 귀비 엄씨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고종도 비통함에 젖어서 말문을 열지 못합니다. 자식까지 이제 뺏기는 겁니다. 이토는 그리고 조선의 왕실의 혈통을 아주 끊어버리려고 1920년 일본인 니시모토 마사코 한국 이름으로 이방자와 영신왕을 강제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간택된 민규수는 평생 수조를 하게 됩니다. 을사늑약을 당한 후 고종은 이토의 감시를 피해서 부지런히 각국가의 신소를 을사늑약은 강제조약이라는 걸 알리지 않습니까? 그때 러시아 주도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4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고종한테 전해집니다. 그러자 고종은 왕자가 자식이 볼모로 잡혀간 그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이 국제회의에 밀사 파견을 추진합니다. 이 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 열강들한테 폭로해가지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죠. 그래서 고종은 극비리 ing문사, 정보사 요원들 중에서 이준과 나유석에게 몰래 파놓은 땅굴을 통해 가지고 밀지를 전달을 해가지고 이준은 따라붙는 밀정을 따돌리고 서울을 탈출해가지고 만주로 가서 이상설이를 만나가지고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네덜란드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범진 러시아 공사로 와 있던 때만 해도 대한제국은 정식 국가로 웬만한 나라의 공사관들을 파견을 했었어요. 그 러시아 공사로 파견돼 있던 이범진 그리고 영어하고 프랑스를 잘하는 그 이휘종을 또 채용을 하고 해서 만국 평화회의 의장국 러시아의 초청을 얻으려고 러시아 외무부에 초청장을 구해보지만 무시당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 정부한테 또 초청을 간청하고 다시 헤이그로 와가지고 40여 개국 그 참가자들 위원들한테 탄원서를 막 보내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거를 알고 방해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일본이 더 로비력이 세니까 이걸 막아내는 거죠. 결국 이들은 참석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상설이가 그 회의장 입구에 서서 절절하게 호소문을 낭독합니다. 우리는 삼가 황제의 뜻을 받도록 귀국 총통과 대표들에게 눈물로써 고하니 우리 한국이 1848년 자주 독립국이 된 것은 공인된 사실이고 이로써 각 국가와 수교를 맺어가지고 우리는 공사도 파견을 하고 해왔다. 그러나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무력으로 대한제국을 강제로 압박하여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각국 총통께서는 정의에 근거하여 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의 절절한 호소는 각국 신문에 보도되고
영국은 자기네들끼리 한 국제협회에 이종희를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묻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일본은 로비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한국 황제가 스스로 외교권을 일본에 이양했는데 일부 반대파들이 와가지고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다. 저거 쓸데없는 반박문이다. 막 이렇게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보내고 담당 기자한테 돈을 찔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밀사들의 본회 참석은 좌절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총칼을 든 전쟁뿐만이 아니고 이 외교전이라는 거는 치열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일본에 대항하지만 우리 외교부 노비력이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석이 좌절되자 이준은 7월 14일 음식을 끊고 호텔에서 죽습니다. 이준이 스스로 굶어서 자결했다는 설도 있고 일본이 독살을 했다는 설도 있고 하는데 이로써 이준은 열사로 불리게 됩니다. 이준 열사. 이준 열사가 순국한 뒤에도 이상설, 이위종은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독립과 영세 중립화를 부르짖습니다. 그 사이 이완용은 이제 한국의 총리가 됐는데 이들을 결석 재판으로 사형, 종신형을 내려가지고 이들의 귀국을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그 나중에는 만주하고 연해주에 독립군 기지를 만드는 데에도 이분들이 역할을 하고 변장을 하고 비밀리 명월관에서 알코올 중독자 행세를 하는 의친왕을 만나가지고 독립군 기지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하셨죠.